저 같은 경우는요, 욕설을 하면은 되게 어색해요. 아이씨 막 이런 거 있잖아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실수 몇 가지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.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복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, 이것조차가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들어봤던 가장 치명적인 말실수가 어떤 것이냐, 탑5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문을 받아봤는데 탑3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. 주로 뭐 내용은 그거 하나도 못하냐? 아니 이것도 못하면 너 어떻게 들어왔냐? 인사팀 뭐 하는 거야?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. 자존심을 건드리면 상대방의 자존심. 이런 상황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빨리 이직을 준비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, 그 상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부하 직원에게 내가 지금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다.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? 그분에게 일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, 뭔가 완벽하고 나는 일을 잘하는데 저놈 때문에 지금 내가 문제가 계속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 부하 직원이 맞아, 나의 책임이야,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팀장님이 욕을 안 드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까?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.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. 그냥 그분은 그 일을 안 맡겨야 돼요. 그 일을 안 맡기고 내가 하든지 다른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것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.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들만 인성거지 되는 거예요. 인성거지 돼서 커리어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? 그런 일은 혈당코 없습니다. 자, 두 번째 케이스는요, 감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. 제가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요, 욕설입니다. 욕설. 말 하나하나에도 뭐 그러고 이 새끼 막 그러고, 내가 네 새끼냐?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럼 이런 얘기가 막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. 이거는요, 그냥 인성의 문제. 그리고 또 하나는 습관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냥 계속 이 욕설이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.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욕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. 사람이 그 말이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. 제가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, 와이프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이었고, 남자분은 그렇게 키도 크지도 않아요. 키도 크지도 않고 굉장히 남성미였거나 그렇지도 않아. 근데 이 인기 많은 여성분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한 거야.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단어가 귀족들의 단어여서 반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단어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이 돼버리거든. 자, 이 욕설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, 저 같은 경우는요, 욕설을 하면은 되게 어색해요. 아이씨 이런 거 있잖아. 내가 이 말 쓰는 순간 막 이걸 되게 의식하고 써야 되거든요. 근데 무의식적으로 말하시는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주의해야 돼. 이거 습관이야, 습관. 얘만 고쳐도 커리어 바뀝니다. 주변이 막 욕하고 막 하는 사람들, 여러분은 그럴지 몰라도 욕 안 하는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. 자, 두 번째 감정적인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요, 남 탓을 할 때 생겨요. 남 탓을 할 때. 자,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,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목표가 달성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꼭 남 탓을 해, 남 탓을.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까지 남 탓을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? 상대방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럴 때 감정적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 탓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? 갑자기 욱해. 보통 남 탓을 하는 분들이 감정적이에요. 그러니까 감정적인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화가 나다 보니까 욱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인성거지가 되겠는 거야. 근데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남 탓을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내가 무조건 잘못한 거니까 책임을 내가 떠나려고 그래.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은 완전히 골로 갑니다,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,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. 지금 그 순간은 내가 뭔가 벗어나는 것 같고, 그 순간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 같지만,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압니다. 저 사람이 책임감이 있구나,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믿을 수 있겠다, 이런 레퍼런스가 쌓이는 거예요. 그 순간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여러분께 남 탓이 아니라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,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는데 좀 더 나설 수 있었는데 좀 더 내가 이것까지 생각했어야 됐는데 놓쳤구나라는 연습을 좀 해보시길 추천드려요. 그것만으로도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. 누가 막 나한테 욕을 하면, 그렇지, 내가 뭘 놓쳤나 보다.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. 그리고 나서 생각해본 뒤에 나중에 다시 가서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? 라고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.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제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기 아들이 대학 떨어졌다고 제 탓을. 그리고 자기 오늘 차가 오다가 사고가 났어. 그것도 내 책임이래.
인사팀이 어제 밤에 이메일 보낸 걸 내가 보고서 뭐 생각하러 늦게 자느라고 뭐 사고가 났거나 뭐 그런 식이야. 그런 분들이 꼭 저한테 욕을 하면서 화를 내, 화를. 감정적인 얘기를 해요. 그럼 그때부터 저는 그분 머릿속에 제가 뭐가 되겠어요?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? 저부터 빨리 집으로 보내드리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?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남 탓을 할 때다. 우리 이것을 한번 인성적인 관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근데 그렇게 내 탓이오 하는 게 호구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. 아, 저 호구가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. 결국에는 존버가 승리하는 거거든요. 자, 세 번째,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1위를 나타낸 건데요. 뒷담화입니다. 뒷담화. 이 뒷담화, 뒤에서 막 욕을 하는 것에 아주 근본에 뭐가 있냐면요, 자존감이라는 문제가 있어요. 이걸 인식을 해야 돼. 뒷담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요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제 내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안 좋은 흉을 봤다,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 피드백을 했다, 이거 다 뒷담화입니다.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. 근데 이 뒷담화의 근본에 뭐가 있냐? 낮은 자존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.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. 왜냐? 뒷담화 하시는 분들은 분석을 해보잖아요. 그 아주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. 메인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보통 뒷담화를 많이 해요. 또 하나의 부류는 사내 정치꾼들도 뒷담화를 잘합니다. 메인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실력으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야. 누군가를 폄훼하고 막 물어뜯고 해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정치력으로 만들어낸 사람. 근데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. 그 사람은 모두가 알아. 아, 저 사람 정치꾼이고 여우라는 걸 알아요.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. 길게 보면 어차피 조직이 다 걸러진다.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해결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가시면 좋겠어요. 뒷담화도요, 꼭 필요한 게 있어요.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? 시간이 있어야 돼, 시간이.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지. 회사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뒷담화하고 자빠진 거예요. 아, 여러분들이 뭔가 뒷담화에 한 번은 참여할 수 있어.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뒷담화인데? 이런 생각 할 수 있죠.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그 뒤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잘 기억해놨다가 그냥 그분들과 적절한 손절을 하시거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제가 보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 뒷담화라는 게요, 마력이 있어요.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.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뒷담화하는 어떠한 사람, 이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잖아요. 뒷담화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앞에서 유난스럽게도 세련되고 쿨한 척을 합니다. 그래놓고 자기 뒷담화만 듣잖아. 뭐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아까 위에 있었던 감정적인 이야,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마구마구 쏟아내요. 왜? 자기가 뒤에서 주구장창 이 얘기만 했거든. 자존감이 낮아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.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뒷담화를 계속 듣다 보면은 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 안에 스며들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벌써 여러분들이 인식이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가 먼저 떠올라.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표현을 말로 뱉지 않아도요, 여러분의 눈빛, 표정 이런 거 하나하나로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뒷담화라는 것은 그냥 피하는 게 가장 좋다. 이거 안 하면 뭐 나 왕따 될 것 같아. 그냥 왕따 되세요 그냥. 그리고 그런 게 메인 주류야? 어차피 그 회사는 미래가 없어. 거기에서 뒷담화로 사내 정치로 성장하신 분들이라 봐야 뭐 갈 데가 없는 거 뻔하지 뭐. 여러분들이 그 전철을 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면서 꼭 하시면 안 되는 거, 의식적으로 피해야 될 말 탑3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이런 것들 여러분 주의하시고 혹여라도 이랬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말을 바꿔가보세요. 여러분의 커리어가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열리게 될 겁니다.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영이었습니다. 신발도 좀 신겨줘. 디테일하시네요. 섬세하시네요. 겨울이니까 장갑도 좀. 옷을 안 입은 거 아니에요? 옷을 어떻게 입었냐? 모르겠다.